디스 엄청 많이 했던 게 있는데 동료 선수들이 나와서 디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실전에서 보면 엉덩이가 없대요. 많어. 엉덩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여줄게. 자, 그럼 어쨌든 황현주 선수의 주요 기록 몇 개만 전부 다 말고 저희가 몇 개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V리그 여자부 최초의 신인왕 프로 출범하면서 최초의 네. 신인왕이 황현주 선수고 V리그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유현진이네. 트리플 크라운. 거의 그 정도 수많은 기록도 세우고 상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트로피 뭐 이런 거 엄청 많죠. 집에 부모님 집에 많아요. 네. 와,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뭔가요? 글쎄요. 그 트로피 중에 금이 20돈이 붙어 있는 게 좀 제일 소중했던 것 같기도 하고. 20분?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너무 자본주의인가? 아우, 이거 10돈짜리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배구공 하나가 20돈짜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10돈인지 20돈인지. 돌로 한 지가 몇 돈이에요, 그것도? 한돈. 20돈이 붙어 있어요. 이제야. 그때는 한 돈이 지금 같은 금액은 아니었죠.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거 20돈 붙어 있어요? 아직 있죠. 그럼 돈 저도 만져봤어요. 그거 몰래 엄청 무거워요. 남편이 몰래 가져가서. 그럼 기록으로 했을 땐 본인한테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일단 다른 거 다 좋은데 뭐 서브나 백어택 서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등하고 격차가 엄청 많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백어택은 여자 선수가 처음에 많이 안 했던 걸 제가 시도를 해서 처음에 황윤주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서브와 백어택이었거든요, 제가. 네, 그리고 국내 선수 중에 백어택이 그렇게 많이 때렸던 선수도 많이 없고 네, 그래서 국내 선수들이 따라오기엔 아직까지 백어택 기록도 조금 있어서 그런 게 좀 저를 알렸던 그런 플레이라. 근데 백어택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뒤로 딱 하면은 때리는 거 아니야. 그 타이밍도 진짜 맞아요.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백어택 득점은 엄청 멋있잖아요. 그렇지. 빵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재밌어. 이렇게 보는데 공이 뒤로 가네? 맞아. 근데 이런 기록의 여왕에게도 슬럼프는 있었나요? 그렇죠. 저도 언제 어떤 계기로 찾아왔나요? 그냥 뭐 부상도 좀 있었고 이제 뭐 솔직히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 정도 기량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또 자리가 윙 공격수다 보니까 또 젊은 선수들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많이 때리고 많이 경기를 뛰다 보니까 읽히는 경우도 많고 작은 선수의 한계가 높이로는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각도나 약간 그 공식에 맞춰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 공식에서 힘이 떨어지면은 그 공식이 이렇게 공이 짧게 떨어지다가 밀리게 되면 이제 그게 수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공격수로서는 이제 블로킹을 피해서 열심히 때렸는데 수비가 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계속 이제 슬럼프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탈출해요? 질책을 자신한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잘한다 보다는 왜 이것밖에 못했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막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비디오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시간도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연애도 하셨는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 하거나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기엔 어때요? 많이 많이 봤는데 봤는데 근데 와이프가 진짜 대단한 게 저는 솔직히 뭐 휴가 이런 거 받잖아요. 막 한 달씩 받고 이러잖아요. 한 두 달씩 받고. 그러면은 시즌 끝나고 나면 시즌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어리고 그랬으니까 20대 때 만나고 그랬으니까 야 좀 놀자 여행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이프는 무조건 일주일에 3번은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맨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맨날 그랬어요. 자기는 안 하면은 몸이 아파져서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이 좀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이겨내는 것 같고 슬럼프도 이겨내는 것 같고 진짜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레전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가요? 내가 하는 기록들이 V리그에 계속 남는 기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분. 기분도 좋고 한 점 한 점 올릴 때마다 뿌듯하기도 한데 언젠가는 내려와야 된다는 현실이 자꾸 이제 와닿으니까 그런 게 조금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내가 계속 왜냐면 500점 하던 걸 400점 하고 400점 하던 걸 300점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득점이 1년 쌓이는 게 이 갭이 계속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뭐 내가 그래도 대단하고 잘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아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릴 때는 멋모르고 그냥 뭐 200점, 300점 뭐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1점이 더 소중해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뜬금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자크분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황혜주 위원의 스파이크 높이는 303cm라고 들었다. 이 정도면 덩크슛 할 수 있지 않나요? 와, 점프력 장난 아니다. 303. 언제 했지? 안 되죠 덩크. 안 되나요? 골대는 잡을 수 있는. 못 잡아요. 저희 농구 골대가 3m 5예요. 근데 그 진짜 최대치 최대치가 정말 그렇지. 내가 제일 좋았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의 303이지 그 정도 나오지도 않아요. 어림도 없다. 아니 그리고 박경상 선수 덩크 가능합니까? 저는 예전에는 했었죠. 지금은 안 돼. 박경상 선수 키가 180? 네, 179. 바돌림에서 180으로 해주세요. 링 닿는 거는 솔직히 농구 선수 다 닿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중학교 때부터 다 닿았어요. 중학교 때 림 닿았어요? 중학교 때. 키가 똑같으니까 지금. 중학교 때 키예요? 정신과대 출신. 와. 그 키가 중학교 때 똑같아요. 그 얘기 잠시 후 아, 박경상 예, 선수 죄송합니다. 타임에 얘기했죠. 어쨌든 그래요? 그거는 못 하는 걸로. 네, 왜냐면 농구 덩크를 하려면은 보통 한 이 정도는 가요. 손목이 올라가요. 그럼 맞아. 김연경 선수는 할 수 있을까? 안될 거야. 안될 거야. 192요? 근데 박경상 선수 이 농구 덩크슛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네요. 아니 뭐 또 다들 뭐 옛날에 그러더라고 3m 3 뛰는데 덩크슛 되냐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머리가 맞아, 없지. 맞아. 네. 근데 점프는 궁금한 게 하면 할수록 늘어요? 조금 느는 것 같아요. 아니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것도 탄력이? 있는데 노력하면은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타고난 애들은 못 이기죠. 그러면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아니면 뭐 무릎 쪽 근육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점프는 허리부터 밑에까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전신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저 심창희 선생님이 왜 점프력이 낮은지 알았어요. 그 스토킹에서 엄청 많이 했던 얘기인데 동료 선수들이 나와서 디스했던 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심창희 선생님은 엉덩이가 없대요. 많어. 엉덩이 있어야 돼요. 내 나중에 점프하려면. 보여줄게. 아, 진짜. 눈물의 여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스토리인데 현역 선수로 해설위원은 보통 그 이벤트 경기들 있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야구 올스타전이라든지 농구 올스타전에서도 이벤트 경기로 저희가 했었고 뭐 축구도 그렇고 이런 이벤트 경기에서만 재미삼아서 나오는 건데 현역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 경기 해설위원을 맡았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여러 번 거절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수락을 하게 된 건가요? 자카르타 때부터 이제 연락을 주셨었는데 PD님이 계속 해설하자고? 제가 계속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황현주 선수한테 해설하자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표팀이 안 된다고 생각하자마자 연락 오신 것 같아요. 대표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구나 이러면 해설로 약간 좀 쟤는 조금 떨어졌는데 곧 있으면 그만두겠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 모르죠 그거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은퇴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런 해설을 하면은 너무 내 시기가 더 당겨질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으로 너무 느껴질까 봐. 좀 더 현역을 좀 더 연장하고 싶었고 좀 더 코트에 오래 있고 싶은데 이런 걸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면 너무 그게 굳혀져 버려서 쟤는 이제 뭐 그만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안 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그리고 좀 또 막 자카르타 가야 된대요. 그것도 좀 난 현역인데 그거 맞네. 네, 그것도 조금 운동을 너무 오래 빠져야 되고 그런 것도 조금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많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따라가는 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프로페셔널. 네. 동료 선수들이 해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래요? 뭐 피드백이 어땠어요? 괜찮다고 하던데요. 생각보다 뭐 네 처음 하는 거 치고 잘한다.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냥 막 선수들을 안 까서 좋다. 이런 얘기도. 그렇지. 선수들은 맞아. 욕 먹는 게 제일 네, 싫으니까. 예. 그거 얘기도 했고 나중에 그만두고 해설해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좋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계속 싫다 하다가 수락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번에는 좀 남편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조금 많이 박경상 선수. 예,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엄청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예, 부모님은 딸이 은퇴를 해도 TV에서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부모님들은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싫다고 했거든요. 부모님도 좀 좋아하기도 했고 PD님이 조금 끈질긴 것도 있었고 섭외하려면 끈질겨야 돼. 엄청 끈질겼어요. 뭐까지 했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너무 네. 미안해서 계속 거절을 그냥 좀 생각해볼게요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니까 그것도 1년 늦춰진 거잖아요. 그쵸. 계속 제가 생각해볼게요 하고 계속 늦춰졌는데 이제 압박하니까 막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게 거절의 답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회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팀에다가. 현대건설에? 예, 현대건설 프론트에 전화를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황현수 선수 하고 싶다고. 황현수 선수 연락이 안 된다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프론트에서도 좀 너가 지금은 현역이지만 언젠가는 어느 길로든 가는 게 이런 것도 하나의 배움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또 진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해설위원을 막상 해보고 나니까 본인은 어떻던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해설을 막 하면서 적응하고 조금 나 이제 익숙한데 이것보다는 들어가기 전에는 또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 마음이 엄청 커. 저 맨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좀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또 들어가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얘기 해야 되지? 혼자 걱정이 혼자 태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건지 제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 제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네. 지도자, 네. 해설 아. 둘 중에 하나 택한다면 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지도자가 어떤 자리인지에 따라 다른 것 감독 아니면 안 한다 이거구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여자 선수로서 코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세타 코치나 약간 리베로 코치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여자 선수들이 하기에 조금 괜찮은데 이제 윙으로서 코치를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남자 선수들이 용병처럼 때려줘야 되는데 내가 현역에서 공격이 안 돼서 은퇴를 하는 거야. 윙 공격수가. 근데 코치로서 그거를 어떻게 그 공을 때려주겠어요. 현역을 하지. 그 정도 공을 때려줬으면. 그거 참 아쉽긴 하다. 왜냐면 여자 선수랑 남자 선수랑 분명 다르긴 한데 그쵸. 코치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려줘야 되는 부분 그쵸. 때문에 남자 코치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자 선수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반대편에서 선수들이 때려주는 것보다 남자 선생님들이 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배구는 용병 싸움이고 용병이 뭐 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뭐 국내 선수가 때리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수비를 거둘 수 있지만 결국에 연습은 용병들 볼을 연습을 많이 해야 왜냐면 빈도가 더 높으니까 그런 볼을 많이 받아봐야 또 시합 때도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박형상 선수를 연습을 시켜가지고 근데 저희 코치 선생님들도 거의 190 다 돼가는데 표정 보고 너무-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펴지만 올림픽 얘기하다가 코치 얘기까지 엄청 돌리겠네.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기적과도 같은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솔직히 이번 그 해설 준비하면서 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릴 걸로 예상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8강? 8강만 해도 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더 가면 좋지만 결국에 메달 따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뭐 선수들 생각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올림픽도 다 그 대륙에서 제일 잘하는 팀들이 나오는 거니까 쉽지는 않죠, 솔직히. 근데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도미니카 공화국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세계 랭킹이 훨씬 위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본은 선수들이 다 잘했고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역할을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땐 김연경이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나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단체 경기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만 하면 경기를 이겨요, 솔직히. 근데 그게 한 명이라도 빵꾸가 나면 경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김연경이 리더로서 잡아주지 않았나. 빵꾸가 나는 데를 메꿔주고 해주지 않았나.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기록이나 경기에서 포인트 이런 거 제외하고도 한 명의 구심점이 있다는 게 그만큼 그쵸. 큰 건 것 같아요. 리더가 저는 이번에 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뭐 선수 중에 리더도 중요하고 정말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꼭 감독님들도 그런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독이 되기 위한 그런 리더십도 중요하고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있구나. 그걸 리더를 할 제목이 있고 그거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리더십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그 라바리니 감독 네,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감독과는 달라요. 그쵸. 선수한테 툭툭 맞아가면서 사진 찍을 때 미소를 보인다든지 확실한 전력 분석 통해서 롤을 준다든지 황현주 선수가 본 라바리니 감독은 어떤 감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감독의 장점은 일단 단점보단 장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대요. 박정아 선수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가 리시브가 안 돼? 공격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선수들 리시브가 안 되면 리시브로 운동을 많이 시키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수비가 안 되면 수비를 시키고 공격이 안 되면 공격을 시키는데 수비가 안 되면 공격을 더 잘하면 되잖아. 네가 잘하는 건 공격인데 왜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단점을 극복을 시키는 걸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단점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게 선수 출신이 아닌 감독이라 생각이 다른 건지 그분은 배구 선수를 안 하고 뭐 고등학교였나? 거기에 전력 분석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걸 보고 하면서 이제는 어찌됐건 한 나라의 대표팀의 감독까지 되신 거니까 그렇죠. 대단한 분이긴 하죠. 근데 야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레전드에 산 사람들은 이거 안 돼? 이게 왜 안 돼? 여기 왜 못 던져? 질책을 하는데 맞아요. 외국인 감독이 오면은 진짜 장점을 좀 많이 살리죠. 맞아요. 여기 만약에 못 던져? 그럼 가운데부터 던지는 걸 해라. 가운데 이렇게 좀 자신감을 좀 많이 불어넣는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작년 VNL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서브 순위가 3위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순위였는데 이번 VNL 때 8위인가 9위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건 서브인데 서브가 왜 떨어졌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잘했던 걸 왜 자꾸 잃어가냐. 잘했던 걸 계속 잘해야 되는데 잘했던 거는 계속 잘해야지. 이거를 이르는 건 안 돼. 우리가 이건 안 돼도 이거는 했던 건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네. 못하는 걸 굳이 평타와 그쵸. 평균 정도로 맞출 필요 없이 차라리 잘하는 걸 더 잘해서 그거를 숨기는 거지. 장점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약간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황현주 선수 역시 태극 마크를 달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참 잘 알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라고 하는 타이틀의 부담감 어떤 건가요? 인기 진짜 많았겠네요, 여학생들한테. 저희가 남학교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자의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무조건 농구였어요. 진짜. 그럼 언제부터 성에 눈을 또? 아니 이성이라고 해줘요. 이성이라고. 그냥 왜 물어볼 수도 있지. 왜 뭐 어때서?